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강의 중에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다른 객체에 비해서 그림이 그나마 가장 쉽거든요. 그림이라는 거는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대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 사용법이고요. 이제 그 밖에 그림을 가져다가 나름대로 효과를 주죠. 필요한 그림만 잘라 쓴다든지 그림을 같이 그 테두리나 기타 그림자라든지 이런 효과를 줘갖고 좀 부각을 시키기도 하고, 가져온 그림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그림의 원래 오리지널 색깔을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들도 파워포인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파워포인트가 프리젠테이션 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그림을 조작하는 용도로 쓰기에도 아주 훌륭합니다. 예. 일단 단계별로 설명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 잘 못 쓴다 하더라도 이 파워포인트만 갖고도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서 설명하는 내용 꼼꼼히 잘 듣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조작한다는 게 완전히 새로 그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그 그림에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 또 그림 내용을 조정하는 방법. 내용이라면 색상이나 그런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림을 확보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추가한다고 그러면은 직접 그린 내 그림을 사용해도 되고요. 카메라로 촬영한 그림을 써도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한 그림을 활용해도 되겠죠. 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기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떠 있는 화면들,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본 웹페이지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화면 UI라든지 그런 거를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스타일은 앞에서 도용을 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림자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옆에 조명 레이온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기울기 한다든지 3D로 바꿔서 표현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타 파워포인트라기보다는 요 두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그래픽 에디터 수준의 사용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물론 사용법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다는 거죠. 너무 쉽게 훌륭한 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꼼꼼히 들어봅시다. 예, 그림을 추가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다가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예외적인 것들이 있고 특이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일단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으면 인터넷 서핑을 해갖고 찾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다른 파일로 된 PDF 파일이나 이런 걸 보다가 찾을 수도 있겠죠. 그것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웹서핑을 해갖고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거, 페이지에 있는 내용, 웹페이지를 갖다 저장하는 그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맨 중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한 다음에 그걸 내 PC에 저장하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슬라이드에서 삽입, 그림이라는 걸 눌러서 그림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파일을 갖다 쓰는 방법,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복사라고 누르게 되면 파일이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그게 슬라이드에 바로 삽입이 돼버립니다. 이 방법도 괜찮죠. 저장하자고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링크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그림 파일을 갖다가 파워포인트 파일 내에다가 그냥 내장시켜 버립니다. 즉 파워포인트 파일 내에 그림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스크린샷 화면 캡처 많이들 해봤죠. 전용 스크린샷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요. 키보드에 보면은 오른쪽 위 숫자판에 보면 PRT-SC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프린트 스크린이란 말이거든요. 화면을 보고 있다가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현재 모니터에 표현되는 모든 그림을 그 화면과 동일하게 모두 캡처해서 클립보드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그 내용이 바로 화면에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터네이트 키를 누른 상태로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것만 사용을 합니다. 스크린샷에 대한 설명이 되네요. 화면 캡처 부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군요. 어쨌든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이용해서 할 때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 얼터네이트 키 누른 상태로 프린트 스크린 누르게 되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화면만을 캡처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C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그게 슬라이드에 바로 삽입이 됩니다. 그 밖에 스크린 캡처 중에 보면 특별히 캡처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특정한 부분만 잘라서 쓰는 경우죠. 이런 경우 캡처 프로그램,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동작시켜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마우스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그 부분만 캡처가 되는 거죠. 물론 파워포인트에도 자체적으로 그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그림인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그림에서 캡처하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이건 온라인에서 그림으로 올려져 있는 것만 검색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의 그림에 보면 온라인 그림이라는 그 메뉴가 있고요. 거기서 온라인 그림을 선택하면 빙 검색으로 들어가서 이미지 검색을 해줍니다. 거기에 검색어만 입력하게 되면 거기서 기본적인 그림이 모두 제시가 되고요.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클립 아트란 이름으로 파워포인트에서 그 기능이 제공이 됐었는데, 지금은 클립 아트란 용어를 쓰지 않고요. 빙 검색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검색 엔진이죠. 이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검색하고 그걸 바로 슬라이드에 삽입하는 방식을 씁니다. 좋은 점은 키워드만 입력하게 되면 관련 그림이 모두 제시가 됩니다. 생각보다 그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이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해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단계별로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그림을 추가하는 방법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그림을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삽입을 누르고 그림을 누르면 되는데요. 그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메뉴가 그림 도구 서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뉴 상황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여기에 보면은 주로 쓰이는 내용이 여기 배경 제거, 수정, 색, 꾸밈 효과, 요걸 먼저 살펴볼 건데, 이 배경 제거가 저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그림을 먼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삽입한 이후에 그래서 복원할 영역을 표시하죠. 거기서 내가 마우스로 딱딱 클릭하게 되면은 배경 그림이 하나씩 지워집니다. 여기 제거할 영역을 표시, 이걸로 해서 클릭한 다음에 그림을 누르게 되면 그림이 하나씩 없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관련 색상에 대한 것들이겠죠. 그것들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라졌는데 살리고 싶으면 보관할 영역 표시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림의 특정한 위치를 딱딱딱 클릭해 주게 되면은 그게 다시 살아나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제거할 영역으로 표시된 경우는 이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그 그림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은 원본 그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템플릿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 그림을 수정할 때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선명도를 조절한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큰 차이 없네요. 밝기를 조정한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배경 색깔의 농도에 따라 변하죠. 그림이 흐려지기도 하고 아주 연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기본 제시되면 마우스로 선택만 하게 되면 그림에 이 효과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밖에 색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색은 앞부분에서는 크게 티가 나질 않지만 다시 칠하기 기능에 보면은 내가 특정한 색깔을 선택하게 되면 그 색깔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그림이 그 색깔 톤으로 싹 변하게 됩니다. 마치 흑백과 같이 보이는데 흑백은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유사한 색깔로 단순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밑에 여기 빨간 팬티 입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네 다. 그래서 색깔을 바꾸는 요령도 있습니다. 그 다음 꾸밈 효과인데, 이거는 이전에 도용에서도 이미 봤던 건데 그보다 조금 심화된, 조금 디테일한 그런 효과를 줍니다. 이런 그림인데 효과를 주게 되면 이런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요, 흑백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타일같이 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뿌옇게 뿌려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연필을 낙서하듯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타일 위에 마치 하나씩 만들어 나가듯이 표현되기도 하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음영이 바뀌어가지고 장난 그림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연하게 이 윤곽만 나타나는 이런 그림들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또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을 해서 클릭만 해주게 되면은 바뀌어진 그림에 바로 슬라이드에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좋은 기능도, 이 기능 특별한 그림 편집 요령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타난 그림만 선택해도
그림이 임의로 수정되는 어떤 색이 변하는 또 꾸밈 효과가 적용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계속 말이 길어지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배경 제거 기능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스타일이 나왔네요. 앞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림 서식 중에서 요 기본으로 그림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샘플들이 다 제시가 됩니다. 요 그림들이거든요. 그림은 동일한데 이렇게 액자같이 테두리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림자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그림자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주변에 검은색으로 표시한 액자가 나타나기도 하죠. 또는 모서리를 이렇게 라운드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동그랗게 바꿔서 마치 그 회중시계 같은 속에 뚜껑에 삽입하는 그런 그림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림 주는 거는 이렇게 3D 효과를 넣어가지고 약간 기울어진 형태, 약간 좌우로 회전된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뿌옇게 처리해서 많이 옛날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느낌이 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다양한 효과로 꾸며진 이런 템플릿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은 원하는 형태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네, 좋네요. 뭐 그림 테두리하고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별거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림 레이아웃 이거 한번 볼까요? 그림 레이아웃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스마트 차트에 갖고 썼던 그 기능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 속에다 그림도 삽입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도형에서 설명한 것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림 효과 주기는 앞에서 설명한 요 내용들이 주로 되겠죠. 그림 스타일이 이미 제공이 됐고요. 그걸 좀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뭐 그림자, 반사,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 입체 효과, 삼차원 효과 등으로 나누어서 보다 상세하게 나눈 효과를 확인하고 선택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본 것 같이 아까 여기서 본 것과 틀리게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전에 우리 도형에서 했던 것과 큰 차이 나진 않습니다. 단지 대상이 도형이 아니고 그림 파일, 그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죠. 그림 테두리 같은 경우도 단순히 테두리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죠. 메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 테두리 선에 대해서 색깔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리고 특별한 거라 그러면 여기에 뭐 스포이드라는 게 있어서 내가 무슨 색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여기에 색깔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가서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색깔이 복사가 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두께라든지 그 선의 종류는 여기 두께의 확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두께를 수치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샘플로 제시가 됩니다. 그거 보고 해도 되고요. 대신은 그냥 선이냐 점선이냐 이중세선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림만 화면에 배치되게 되면 우리는 여기 메뉴상에서 여기에 테두리, 효과, 레이아웃 또는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그냥 원하는 걸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림 도구의 서식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아니라 난 요 뒤에 있는 파란색을 맨 위에다 올려놓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럴 때는 이 삼각형, 별, 동그라미 이 네모가 각각 독립된 그림이거나 독립된 도형이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치를 바꿀 수 있거든요. 실제 원본이 이런 그림이라고 그러면 그 그림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노란색 뒤에 감춰졌잖아요.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림 파일에서는 살려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독립된 그림이나 사진, 도형들일 경우 이렇게 배치한 이후에 대상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제시가 되거든요. 거기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 딱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그림이 이렇게 맨 앞으로 올라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좋은 기능이고요. 그림을 했는데 막 겹치는 경우 있죠. 그림이 배치되는 순서는 내가 추가한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물론 이 슬라이드 뒤에 있는 본문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제목 부분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치한 이후에 잘 뭐 강조가 안 되거나 그림이 가려져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나타낼 수 없다 이럴 때는 대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앞으로 갈 건지 뒤로 보낼 건지를 결정을 해주면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그림 서식입니다. 이건 그림을 선택한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앞에서
레이어 정렬해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도 했었죠. 요 아래쪽에 보면 그림 서식 또는 크기와 위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제목 메뉴 나오고 여기에 전체 내비게이션 나오고 여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게 추가로 창이 하나 이렇게 열리면서 여기에 이런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 서식에 가면 그림 보정, 선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밝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대비, 색채 대비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색으로 들어가면 내가 미리 정해준 걸 쓸 수도 있지만 여기 색조라든지 채도도 미리 할 수 있고, 특이한 거는 온도라는 항목도 있어요.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도 얘가 메뉴로 다 집어넣어서 처리하도록 했네요. 다시 칠하기 기능도 있네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스타일에서도 한번 보여주었죠. 그걸 갖다가 제시된 것 말고 내가 임의로 설정해서 쓰고 싶을 때, 이럴 때 여기 그림 서식 파일로 들어와서 하나씩 그 내용을 설정해 사용해도 됩니다. 그림 서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르기 기능은 원본 그림을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르기 위치, 또 그림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 좌표값을 주게 되면 바로 잡아갑니다. 뭐 스크린샷으로 잘라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이 그림에 대한 미세한 조정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서식을 누르면 이런 창이 열리고 여기에서 그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옆에 있는 메뉴에 보면은 그림 서식 말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림의 크기를 제어하는 겁니다. 크기라고 나왔죠. 높이, 너비, 회전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가로, 세로 비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또 위치 해가지고 슬라이드 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마우스를 이용해서 갖다 놔도 되지만 정확히 수치로 또는 위치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 텍스트 상자라는 게 있는데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텍스트 박스일 때는 그것도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글씨다 보니까 박스 안에 여백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요. 텍스트 방향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문자를 바꾸는 텍스트 대체 텍스트 효과도 있고요. 여기 쓰는데 잘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안 써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림을 선택한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팝업 메뉴가 지시가 이거 MRB라는 것은 마우스 라이트 버튼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이네. 그럼 왼쪽 버튼은 MLB로 하겠죠. 마우스 레프트 버튼. 예, 그걸 나오면 메뉴입니다. 보통 오른쪽은 왼쪽 버튼은 선택, 오른쪽 버튼은 팝업 메뉴가 나오는 용도로 마우스를 사용을 하죠. 거기서 크기하고 위치를 조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림 추가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식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웹브라우저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송도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다양한 그림들 굉장히 배경이 좋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한 이후에 찾은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팝업 메뉴가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에 창이 나오면서 다운로드 폴더에 이 그림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림 파일 이름은 여기 기본으로 제시됐던 여기 올라 있는 그 이름으로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확보하는 거고요. 또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그 그림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그 그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림을 삽입하면 되겠죠. 예, 뭐 그림 추가하기, 다른 이로 저장하기 했을 경우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경우 파워포인트에서는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창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PPT 픽처라는 폴더에 저장을 했고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이 그림이 들어 있을 겁니다. 선택하고 삽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내가 선택한 그림이 바로 삽입이 됩니다. 단순하죠.
여기에 삽입의 그림 이 기능 이용을 한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했을 경우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할 때 특별히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다른 폴더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장을 했지만 여러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삽입해서 그림 버튼, 리본 버튼 툴바 누른 다음에 이런 창이 열렸을 때 그림을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에 그림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고요. 꼭 해보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 그림을 추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지 복사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웹브라우저에서 그림 찾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이미지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별도로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클립보드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클립보드 저장이 되고 파워포인트로 와가지고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은 그림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림을 찾아보고요. 파워포인트 삽입하게 되면은 컨트롤 V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 키 플러스 V 누르게 되면 붙여넣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지 복사를 눌렀으면 컨트롤 C와 같은 역할을 얘가 수행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슬라이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 추가하기 세 번째 방법. 이건 삽입인데 온라인 그림을 이용을 합니다. 리본에 보면 메뉴 탭에서 삽입을 누르게 되면 그림 조금 전에 수행했던 것 말고 옆에 온라인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그림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그림 삽입이란 창이 나오고요. 여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검색 엔진이죠. 이거 이용해서 여기다 내가 검색어를 집어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검색어 인터넷상에서 송도와 관련된 그림들을 쭉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중에서 스크롤바를 이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모두 찾은 다음에 모두는 아니겠죠. 필요한 그림을 찾은 다음에 여러 개 선택이 되나? 여러 개 선택됩니다. 체크 버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삽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슬라이드에 그 그림들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림 멋있네. 이거 와, 이거 진짜 그림 같네, 진짜. 어쨌든 이렇게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파워포인트에 삽입할 때는 아까 같이 파일을 저장해서 쓰는 방법, 복사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 그림 요 버튼을 이용해서 직접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검색한 이후에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 추가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삽입에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샷이니까 현재 내 모니터 상에 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또는 화면 중에서 그림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화면 캡처 기능입니다. 스크린샷 누르면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 캡처, 바탕화면에 열려있는 모든 창을 빠르게 캡처하여 문서에 추가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스크린샷 버튼을 딱 누르면 물론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창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현재 화면에는 이런 그림들이 띄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걸 캡처해서 슬라이드에 삽입하고 싶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선택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 화면을 캡처하겠다는 소리죠. 굉장히 쉬운데? 아니죠. 이 화면을 통째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이 화면 중에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을 하면 저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림의 삽입에서 스크린샷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항목들이 현재 바탕화면에 있는 내가 지금 실행 중 화면들이 나오고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경우 창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약간 흐리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여기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요거는 좀 산뜻하게 선명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딱 놓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선택한 부분만 캡처돼서 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삽입이 돼버립니다. 괜찮죠? 여기서 여러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하고 그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면 그 화면에서 내가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바로 슬라이드에 삽입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직접 해봐야지 하는 거죠. 꼭 해보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아까 삽입한 그림을 가지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들어가 보면
그림을 두게 되면 그림 도구의 서식에 있고 거기 보면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캡처해서 화면을 잘 나갈 수도 있지만 갖다 놓은 그림 중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배치되어 있는 그림 중에서 특정한 영역만, 원본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특정한 부분만 잘라서 쓰겠다, 아니면 그거만 화면에 표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메뉴가 자르기인 거 보니까 그림을 잘라서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하고 그거만 쓰겠다, 그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자르기 메뉴를 선택하고 창이 나오면, 예, 마우스를 이용해서 자르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을 선택했으면 이렇게 핸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화면입니다. 처음에 그림을 선택하면 이 테두리에 이렇게 나오죠. 핸들하고는 좀 틀린 모양이죠. 액자 같이 돼 있네요. 사이드에도 있습니다. 이 물론 센터에도 있고요. 이걸 갖다 잡아 당겨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예?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만 남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갖다 놓고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네, 괜찮죠? 괜찮은 기능입니다. 네, 일단 그림을 갖다 놓은 다음에 그 그림 중에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해서 사용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림의 그림 도구의 서식, 그 속에 자르기라는 기능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식에 있는 건데 도형에 맞춰 자르기입니다. 아까 같이 직사각형 모양 또는 원화 모양을 자를 수 있는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형이라고 그러면 뭐죠? 이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이런 도형 모양으로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한 이후에 그림 도구에서 서식에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누르게 되면 요 부분에 자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밑에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제시가 되고요. 요 중에서 나 같은 경우는 요걸 눌렀습니다. 화살표 모양. 이 화살표를 딱 누르게 되니까 이렇게 그 모양이 나타나면서 그 속에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 괜찮죠? 예, 특별하진 않지만 굉장히 유용한 거죠. 내가 그림이 있는데, 물론 이 그림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 중에 특정한 영역을 늘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이 도형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자유자재로 잘랐을 수 있다는 거. 별 모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잘랐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또 이 그림만 잘라서 다른 데 또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형에 맞춰 잘라 사용하는 거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가로 세로 비율이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 이건 뭐죠? 뭐 특별한 기능 아닙니다. 아까 자르기랑 비슷한 기능입니다. 원래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그림 도구의 서식에서 여기 보면 자르기 메뉴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가로 세로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을 시켜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가 특정한 비율을 딱 선택하게 되면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전체 그림 중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센터를 중심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맞춰줍니다. 몇 대 몇, 그림 비율이 안 맞나? 몇 대 몇으로 딱 맞춰줍니다. 실제 그림은 이렇지만 실제로 요거만 선택이 된 건데 괜찮겠느냐 하고서 확인한 다음에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 전체 그림 중에서 가로 세로 비율을 정해가지고 전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줄어들게 하려고 그러면 요 핸들을 이렇게 잡아당겨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추는 거고요. 이거는 내용 중에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서 그림을 잘라다 쓰겠다는 겁니다. 몇 가지 기능들을 쓰면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말장난 같이 가로 세로 비율, 자르기, 뭐 도형에 맞춰 자르기 이렇지만 직접 해보고 자기가 느낀 거하고 내가 하는 거 쭉 쳐다본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꼭 파워포인트 올려가지고 실습을 통해서 파워포인트 그림 사용법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그림 추가하는 방법이죠.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림을 삽입하고 즉 추가하고 그림의 일부를 잘라 쓰거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림 추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그림 추가하는 방법. 다른 그림, 인터넷상에서 있는 그림을 웹브라우저로 검색한 이후에 그 그림을 다른 곳에 저장시켜서 불러 쓰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 또 뭐 있었죠? 브라우저 검색한 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방법.
둘 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이후에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 저장된 내용을 거기 나오는 메뉴를 이용을 했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다음에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온라인상에서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예, 요 네 가지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잘라 쓰는 방법 연습했죠. 그다음 또 뭐였죠? 도형에 맞춰서 자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잘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다 안다고 다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럼 뭐 공부하기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실습을 통해서 본인이 똑같은 기능이라도 직접 파워포인트 올려놓고 그림 삽입도 해보고요. 잘라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면 캡처, 스크린 캡처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죠. 화면으로 근데 그 동영상 설명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는 걸 다 캡처하자니 너무 시간이 늘어질 것 같고요. 기능은 단순한데 직접 해보면 쉬운 기능이고요.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모르는 기능이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림 스타일 조정. 요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림 조정하는 거. 대부분은 이제 제공된 뭐 템플릿을 이용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그렇죠. 뭐 그래도 이게 시각적으로 가장 재밌는 겁니다. 삽입하는 거랑은 좀 수준이 틀리죠. 예, 꼭 실습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